29번부터 한번 봅시다. 29번을 한번 볼게요. 29번 펴보세요. 이거를 뭐 선택지를 5개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정답이 되는 것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대답만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일종의 이 문법 문제의 패턴이에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모르기는 해요. 근데 패턴을 알기만 하면 되게 쉬울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따라와 보세요. Lower magnesium level. 문장 제일 앞에 오는 걸 뭐라 그러죠? 주어. 그렇죠. 그 다음 뭐 와야 돼요? 동사가 와야 되는데 얘를 동사라 그럽니까? 얘를 동사라 그럽니까? 그럼 여기가 동사여야 되잖아요. 근데 동사가 아니라 이 형태가 맞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수식어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이 수식어 덩어리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동사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가 새로 나왔어요? 주어 동사가 새로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연결이 돼야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동사가 돼야 돼요. 정답 4번입니다. 졸라 쉽죠? 질문해봐. 네? 레벨이 동사일 순 없냐고요? 동사도 뜻이 없어요? 레벨이 동사가 되면 여기 있는 올소의 위치가 애매해져요.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레벨은 말 그대로 수준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면 더 낮은 마그네슘 수치가 수준이 어디에 있는? 토양 속의 마그네슘 수준, 마그네슘 수치가 또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상태가 생겨난데 with 뭐를 가지고요? acidic soil, 토양이 산성이면 마그네슘 수치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래. 됐어? 그리고 대략 70%입니다. of the farmland owners, 지구상의 농지의 약 70%는 자, 지금 현재 산성이래요. 그 말은 지구상의 농지의 70%가 산성이라는 얘기는 70%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됐어요? 그렇잖아요. 자, 다른 건 다 차치해놓고 요거 설명한 거 이해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쵸? 네, 뭐만 알았으면 이런데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걸 확인해 보면 돼 라는, 이거는 이거 확인하고 요거는 요거 확인하고 그런 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의고사 어법형 문장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대로 내신에서도 이 유형으로 문법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뭘 어떤 형태로 문법 문제를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도 그렇게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묻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된다고. 이거 포기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 못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쵸? 똑같은 3점짜리인데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빈칸 문제로 갈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되니까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우리 빈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꼭 해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걸 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다. 제발 시키는 대로 좀 해봐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뭐하라 그랬죠? 써보라 그랬어요. 뭘 써보라 그랬어요? 빈칸에 들어가야 될 정보의 방향, 특징 이런 거 써보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써본 사람? 뭐라고 썼어요? 혹시 틀려도 됩니다. 뭐라고 썼어요 여기? 틀려도 돼요. 패턴.
패턴 파악이라고 쓰셨고, 또 그래서 그 말고 다른 문제. 이거는 못 썼고 다른 문제는 썼어요? 너는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자, 한번 해봅시다. 이 문장 해석해 볼게요. 이 문장 해석은 할 수 있겠어요? 자,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데디아라고. 됐어? 아기들의 기술의 상당 부분이 뭐에 있어서 언어 학습에 있어서 아가들의 기술은 be due to 다음에 소유격이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명사가 이렇게 오겠지. 맞니? be due to는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몰라서 이거 뭐가 들어갈지 몰랐어요. 그럼 어쩔 수는 없긴 해요. be due to 다음에 명사가 오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단어 외우세요 좀. 참고로 be due to인데 똑같은데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동사 원형이 오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be going to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됐죠? 그럼 자, 요 문장 해석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예요. 준영, 가능하겠니? 자, 언어학습에 있어서 아기들의 기술은 그 아기들의 뭐뭐 덕분입니다. 뭐뭐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됐어요? 자, 요 빈칸 안에서 어떤 정보를 우리는 찾아야 될까? 괜찮아, 틀려도 돼요. 말해보세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안 하고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걸 적어 놓고 가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같은 거 하면 보물찾기 같은 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해봤어요? 잘 찾는 편이었니? 못 찾는 편이었니? 저는 그런 거 되게 못 찾는 편이긴 했어요. 너는 보물찾기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보물찾기를 할 때요. 선생님이 보물을 예를 들어서 누가 야 저쪽 나무 있는데 한번 찾아봐. 그러면 찾기가 좀 수월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무 있는데 찾아봐라고 어떤 특정한 스팟을 이렇게 특정해 주면은 보물을 찾는 게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하잖아요. 그러면 빈칸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라 그랬어요? 빈칸을 찾아서 쓰는 문제라 그랬어요? 찾아서 쓰는 거라 그랬어. 너희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게 될 모든 독해 교재는 전부 빈칸 추론 문제라고 쓸 거예요. 빈칸 추론, 빈칸 추론, 빈칸 추론이라고 해요. 근데 추론이라는 말 자체는 왠지 뭔가 모르는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될 것 같고 어떤 것에서 뭔가 새로운 걸 끄집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찾아서 쓴다라고 하면 느낌이 어때요? 여기 어딘가를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 그치? 여기가 됐던 어딘가를 잘 찾아보면. 빈칸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가 아니라 빈칸을 찾아서 쓰는 문제야. 보물을 찾듯이 빈칸이 들어갈 말을 어딘가에서 찾으면 돼. 근데 보물 찾기가 쉬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누군가가 야 여기 한번 찾아봐, 뭐 바위 밑에 한번 찾아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찾아봐, 뭐 이렇게 알려주면 수월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의 보물찾기의 경험에 길 가든 사람들이 길 가는 도로에다 이렇게 바닥에다 툭툭 뿌려놓는 보물이 있었어요? 없었죠, 보통은. 그러면 나무 밑을 봐봐, 나무 틈새를 봐봐, 바위 밑을 봐봐, 이렇게 뭐 숲을 그 더미를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특정하면 상대적으로 찾기가 쉽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이를 찾아갈 때도요, 이 빈칸이 들어가 있는 요 문장 속에서 요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단서들을 여기서 찾아보자고요. 다시 한번요. 이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언어 학습에 있어서 아기들의 기술이라는 것은 이거 덕분이래 라는 말은 언어 학습에 대해서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을 텐데 그 기술은 요거 덕분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정보는 아기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기술과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 거지. 맞아? 그러면 얘가 누가 갖고 있는 기술이야? 아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아기가 뭐 하는데 가지는 기술이야? 언어 습득에 대해서 가지는 기술이라고. 그러면 문장을 보면서 아기라는 단어, 언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보라고. 왜? 아기라는 단어와 언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문장에서 아기들이 언어 습득에 대해서 가지는 기술에 대한 언급이 있을 테니까. 당연한 얘기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찾으러 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번 문제는 좀 어렵기는 해요. 왜 어려운지까지도 생각을 해보자고. 자, 첫 번째. 아가들에게. 반응했어요. 아가들에게. 됐어?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야. 자, 이것은 의미한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겠죠. 여기 들어갈 말이겠죠. 그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가들이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어디에 집중해? 패턴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됐어요? 근데 그 패턴은 언어 속에서, 언어라는 단어 반응했어요. 언어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이래요. 그럼 생각해봐. 이 빈칸은 아기들이 패턴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래. 근데 그 패턴이라는 건 언어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준영이가 얘기했던 패턴이요라고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여기 패턴에 집중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아가들이 패턴에 집중했으니까 이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쵸? 됐어요? 도대체 무슨 패턴인지 조금 더 읽어봅시다. 아가들은 기억합니다. In a systematic way, 시스템적인 방식으로 How often sounds occur? 얼마나 빈번하게 소리가 발생하고 In what order? 어떤 오더 무슨 뜻? 자기가 오더를 주문밖에 모른다. 손. 중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은 무슨 뜻 알아야 돼요? 순서라는 뜻 알아야 돼요. 맨날 주문 이것만 하고 있으면 명령, 주문, 뭐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맨날 주문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occur, 등장하고 with what interval, interval은 뭐예요? 간격. 어떤 간격을 가지고 등장하며 with what changes of pitch. pitch는 뭘 말하는 음조라는 뜻으로 high pitch 그럼 뭐니? high pitch, 고음을 얘기해요. 그럼 피치의 변화는 뭐야? 이게 피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소리가, 이게 언어죠, 소리가. 그죠? 어떤 소리가 얼마나 빈번하게 나오고, 어떤 순서로 나오며, 어떤 소리의 간격을 가지고, 어떤 음조의 변화를 가지고 생겨나는지를 기억한대요. 누가 하는 행동이야? 아가들이 하는 행동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패턴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얼마나 빈번하게 어떤 순서로 어떤 간격으로 어떤 변화로 이거지 지금. 이게 패턴이잖아.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아가들이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아가들은 뭐 한 거야? 언어 학습에 기술이 생긴 거야. 그럼 준영이 말대로 여기는 패턴, 언어에서 등장하는 패턴 이 말하고 얼마나 빈번하게, 어떤 순서로, 어떤 인터벌로, 어떤 변화로, 이거하고 같은 말인 거지, 지금. 여기까지 따라와서 무슨 말인지? 여기서 패턴이라는 말은 얼마나 빈번하게, 어떤 순서로, 어떤 인터벌로, 어떤 음조의 변화로, 이 말하고 같은 거죠, 지금. 그게 일종의 패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요.
이겁니다 라고 이 말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쓰면은 쉬운 문제가 됐었을 거라고요. 근데 일단 패턴이라는 걸 고른 것만 해도 잘하셨습니다, 일단. 근데 보세요. 1번. lack of social pressure. 해석해보세요. 사회적 압박에 결여죠. 부족이죠. 야, 잠깐만. 여기서 얘기했던 패턴, 즉 소리가 얼마나 빈번하게 나왔나요? 어떤 순서로 나왔나요? 어떤 간격으로 나왔나요? 어떤 음조의 변화로 나왔나요가 사회적 압박하고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일단 얘는 아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아닐 때, 자, 다음 시험부터는 이런 것도 해보세요. 아, 얘는 이것 때문에 답이 안 돼요.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런데 틀렸어. 그럼 선생님이 설명할 때, 아, 이거는 이래서,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지? 자꾸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2번, 3번, desire to interact with others. 해석? 야, 이걸 몰라? 타인과 상호작용하려는 욕구. 야, 잠깐만. 여기서 언급했던 이 말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네요. 그죠? 4번. Preference for simpler sound. 해석. 더 간단한, 더 단순한 소리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더 단순한 소리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이것들이 소리가 단순하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럼 얘도 아니네요. 맞아요? 5번 tendency to imitate. imitate를 아셔야죠. 무슨 뜻? 쉬운 단어 copy, 모방하다예요. 됐어요? 뭐예요? 보살펴주는 사람을 따라하려는 경향성. 자, 보통 아가들의 보살펴주는 사람은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를 따라하려고 그래요 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2번을 골라놓고도 잘 연결은 안 돼요. 생각해 봅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통계. calculate는 계산. 그러면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통계인가요? 패턴이 통계인가요? 패턴이 통계죠. 아, 소리가 따다다다닥 5번 소리가, 이 소리가 5번 나올 때는 보통 어땠어? 뭐 이런 게 통계를 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패턴 해놓으면 쉬운데 이 패턴을 통계를 계산하다라는 말과 연관시키기가 쉽지가 않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나보고 여기를 읽으면서 여기가 답의 단서가 되는 걸 나도 느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뭘로 표현했겠니? 써봐라 라고 할 때 이 말을 떠올릴 수 있어요, 선생님? 저도 못 떠올려요, 그거는. 여기서 갑자기 통계라는 말을 어떻게 끄집어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얘가 답이 안 되는데 잠깐만 남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잠깐만 이걸 통계라고 본다고? 라고 보면은 그래 통계라 볼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해는 돼요? 이제 얘가 답인지? 됐죠? 그럼 물어봅시다. 얘도 3점짜리고요. 얘도 3점짜리입니다. 어떤 게 쉬워요? 이게 훨씬 쉽다니까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재수생들도요. 영어 공부하는 너 영어 공부 요즘 뭐하니? 100% 뭐라고? 빈칸 공부해요. 순서 삽입 공부해요. 이 말은 해도요. 문법 공부해요 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빈칸은 4문제가 나오니까 빈칸 하나의 유형을 정복을 하면 4문제를 맞힐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순서 삽입도요. 순서 2문제, 삽입 2문제니까 순서 삽입을 내가 유형을 파악하면 4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 재수생은 그럴 수 있다 치자. 문법 포기하고. 근데 니들은 아니잖아. 니들은 재수생도 아니고요. 이 문법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시험에서도 이 패턴의 문법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공부하는데 이건 공부를 안 해요. 참 신기하게도. 말이 되냐고. 야, 이게 이 문제는 어떤 패턴이야 라고 하는 순간 얘는 100% 맞춘다니까. 잘 봐. 아까 준영이가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 33번에 패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찾은 거거든요. 잘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틀렸어요. 연결을 못 시키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이거 주어, 한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돼. 이 사실만 알고 이걸 접근했었어도 이 문제는 답을 골라놓고 이건 100%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읽어놓고도 100% 확신은 못해. 이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단서는 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많지도 않아, 사실은. 나오던 것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나오던 것만 계속 나와요. 맨날 나오던 것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맞추는 건데, 이걸 자꾸 공부를 안 한다고. 옆에서 보기 속 터져요. 야, 만약에 내가 이게 3점짜리야. 이거 하나 때문에 등급이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78점 맞았어. 또는 87점 맞았어. 이거 틀려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걸 해설을 들었다고 생각해봐. 영어 1등급 받을 수 있는 이 문제. 1등급을 87점인데 2등급인데, 이거 맞췄으면 1등급인데 이걸 틀렸어. 물론 80점 맞는 애가 이걸 틀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등급을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썼어. 얼마나 억울하겠니? 근데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해설을 들어도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겠다. 이건 내가 시험 시간에 생각 못 하겠다. 왜? 어렵잖아요. 안 그래? 확실히 어렵지 않아? 근데 저 배점은 똑같다니까? 어떤 걸 공부해야겠냐고. 더더군다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를 계속 이 문제를 어차피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신에서요. 변별력 주는 문제가 뭐예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변별력 주는 문제 뭐예요? 문법 문제하고 서술형이에요. 그렇잖아요. 교과서 본문을 공부를 하면요.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틀리면 그건 불성실한 거죠. 순서 배열? 교과서 10번 이상만 읽어봤어도 순서 배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과서를 10번 이상 읽어도 문법 문제는 내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걔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외울 때, 야, 이거 외울 때, 예를 들어 2개 선택형 할 때 왜 얘가 답이 아니고 얘가 답이지 근거 확실히 가지라면서 공부하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공부하면, 그런데 결국 서술형 영작도요, 문법이잖아요. 문법적으로 그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법 잘하면 이 문제도 맞추고 서술형도 잘 볼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근데 문법 공부를 안 해. 사람 환장하는 거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등급이 갈린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봐봐. 이제 31번 가볼게. 똑같은 빈칸 문제인데 얘는 2점짜리야. 그럼 3점짜리하고 2점짜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3점짜리, 그러니까 특히 빈칸 문제에서 내가 3점짜리를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라고요. 패턴이라는 말만 그대로 써줬어도, 또는 패턴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만 써줬어도 내가 이 문제를 틀리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얘는 2점짜리인데 왜 2점짜리인지 봅시다. 일단 여기에 뭐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텔레그래프가 뭔지 모르시죠? 뭔지 모르니까 그냥 텔레그래핑은 이라고 할게요. 인파워는 무슨 뜻? 에이,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돼. 파워가 뭐야? 힘. 인파워는 EM이라는 건 IN 안으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힘 안으로 들어갔다 권한을 부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힘을 주다야. 그러면 텔레그래핑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동작을 하게끔 권한을 부여해줘요. 이런 얘기예요. 직역하면 그렇거든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정보는 뭐예요? 혹시 썼나요?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라고 썼어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라고 썼어요? 뭐가? 중요한 건 그렇죠. 얘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동작을 하도록 권한을 준다며요. 그럼 결국 이것 때문에 이 동작이 생긴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빈칸에 뭐라고 적을까? 텔레그래핑 때문에 생긴 동작을 찾으세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아까 보물찾기 할 때 나무야, 바위야, 수풀이야 타겟팅 정하라 그랬지. 찾아서 쓰는 거니까. 자, 어떤 걸 타겟팅 삼을래? 텔레그래핑.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동작을 할 수 있었으니까 얘 때문에 생긴 동작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걸 타겟팅 삼아서 갑니다. 다음 문장 봐봐. 텔레그래핑은 신경 써서 읽어야겠어? 얘 뭐래요? 포함합니다. 수반합니다. 텔레그래핑은 다음을 수반합니다. 이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텔레그래핑은 뭐래? 아트를 뭐라고 해석할래? 아트 했을 때 내 머릿속에 미술, 예술 말고 떠오르는 거 없다. 손. 다른 뜻 뭐 있어요? 다른 뜻 뭐 있어요? 다른 뜻 뭐 있어요? 미술, 예술 말고. 와, 엄마, 큰일 났다. 이제 고1인데 어떡하냐. 적어 빨리. 기술. 옛날에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기술자였어요. 그쵸? 조선시대 그 그림 그리는 그 왕실의 부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도자기 만드는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받았어요. 예술가라고 취급 안 받았어요. 그쵸? 기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기술인 거야, 그냥. 됐지? 그러면 텔레그래핑은 뭐래요? 기술이래요. 뭐 하는 기술이래요? 보는 기술이래. 뭘 봐? upcoming event, 다가오는 사건 또는 어떤 환경을 보고 and giving, 주는 거래.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래. 어떤 시간? To process and accept the change. 그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타인에게 주는 거. 그게 뭐래? 텔레그래핑이래. 맞아? 해석은 됐어? 그러고 나서 밑도 끝도 없이 다음 거 계속 있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하라고. 여기 빈칸에는 뭐, 그러니까 봐봐. 야, 나무 밑에 찾아봐 라고 얘기를, 나무 사이 살 찾아봐. 근데 나무 사이를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멍청한 짓을 하지 말란 얘기야. 나무를 찾아봐, 나무 밑을 찾아봐. 그럼 나무 밑을 또 한 번이라도 또 자세히 꼼꼼하게 봐야 될 거 아니야. 텔레그래핑을 찾아. 그럼 텔레그래핑을 찾아서 꼼꼼하게 보라고. 여기 빈칸에는 뭐 들어가야 된다고? 텔레그래핑 때문에 생긴 동작이야. 사람들이 하는 동작. 텔레그래핑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동작, 하는 동작이야. 텔레그래핑은 보는 거래. 야, 누가 보겠니? 사람들이 보는 거지. 봐. 뭘 봐? 앞으로 다가올 사건을 보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변화는 뭐야? 그 사건이지. 그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텔레그래핑이래. 그럼 텔레그래핑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동작할 수 있니? 이 동작할 수 있겠네?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텔레그래핑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같은 사람들일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 뭐 할 시간을 줘? 그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텔레그래핑이래. 그럼 텔레그래핑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해줘? 자, 1번.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게 유나이트니? 유나이트 무슨 뜻이에요? 유나이트 무슨 뜻이에요? 연합하다, 통합하다. 자,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게 적응하는 거니?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적응하는 거예요? 가능성 있네요. 변화를 처리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반대하는 건가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경쟁하는 건가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회복하는 건가요? 정답 뭐예요? 2번이에요. 하나, 기가 막힌 거 하나 알려줄까요? change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변화 또는 변화하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예요.
바뀌다라는 뜻이에요. 어댑트는. 어댑트는 바뀌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물어볼게요. 31번은요. 오답률 순위에 들지도 못해요. 오답률 순위에 들지도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이 짧기도 짧지만 변화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난 이 지문 1도 이해 못했는데 자꾸 변화가 들어가는데 변화랑 얘랑 동의한 건 알았어. 이건가? 답이에요. 봐봐요. 봐봐. 빈칸을 찾아 쓰는 거라며. 그지?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엔 A라는 정보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라고 결정을 내렸다 치자. 근데 여기 밑에 A가 떡하니 있으면 이거 얼마나 쉬운 문제예요. 그죠? A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근데 밑에 A가 있네? 오, 누가 봐도 얘가 답인 거야. 이거 쉬운 문제죠. 근데 A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A는 없어. A의 동의어인 B가 있어. 오, 얘가 답인 거야. 됐죠? 자, 얘는요. 여기서 말하는 패턴이라는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통계를 계산하다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우리가 외울 수 있나요? 이게 동의어예요? 이건 동의어가 아니죠. 이걸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을 이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한 거라고요. 그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 이렇게 3개 풀었는데 가장 어렵죠? 그죠? 3점짜리입니다. 얘 어때요? 방금 본 거? 얘도 쉽진 그냥 2점짜리라고 만만하게 볼 건 사실은 아니죠. 그쵸? 한번 물어봅시다. 얘가 어려워요? 얘가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렵죠? 근데 얘는 3점이에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야 한다니까? 억울해야 한다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요. 충분히. 하나만 더 해볼까요? 5번 한번 확인해 볼래요? 5번? 봐봐. 5번도 볼까요? 여기는 과거분사 PP 썼죠. 그죠? 준동사라고 부르는 애야, 얘를. 준동사라고 부르는 애야. 준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혹시 동사 써야 되는데 준동사 써놓은 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 확인하세요. 항상 이 문제예요. 항상 이 문제예요. 준동사 썼으면 야, 혹시 동사 써야 되는데 준동사로 잘못 써놓은 거 아니야? 이거부터 확인하시라고요. 동사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보면은 동사 자리네? 얘가 답이 골라진다니까? 봐봐. 보물을 찾는데 야 나무 밑을 봐. 나무 밑을 봐라고 이렇게 범위를 좁혀줘요.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나무 밑을 봐라고 범위를 좁혀주면 보인다고요. 그럼 여기 볼까요? 들어온 과거분사죠? 준동사죠? 그럼 동사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자, 동사 아닌지 확인하려면 대문자부터 읽어야 돼요. 이건 부사니까 신경 쓸 거 없죠? Nowadays, 부사니까 신경 쓸 거 없죠? 주어 뭐예요? 동사 뭐예요? 동사가 비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부사 나오든가 형용사, 명사, 보어 나오든가. 맞죠? 여기 뭐 나왔어요? 형용사 나왔네요. 그죠? And, are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가 뒤집혔는데 이건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동사 있죠? 자, 물어봅시다. 이거 동사예요? 아니에요? 여기 동사 있으니까 일단 동사는 아니죠? 그러면 준동사냐 동사냐를 하긴 했는데 얘는 동사니까 바로 걸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답이 아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동사냐 준동사냐 봤더니 동사 자리는 아니고 준동사 자리는 맞기는 맞아. 그럼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준동사 중에서도 PP 준동사 썼으면 야 혹시 ing 써야 되는데 PP 써놓은 거 아니야? 여기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됐어? 그러면 그러고 무슨 뜻이야? 응? 잘하다예요. 잘 보세요. 잘하다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죠. 주어가 잘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동사는 PP가 있어 없어? 수동이? 없어. 그럼 얘는 자동사가 아니란 얘기야. 타동사 그러고는 무슨 뜻이야? 키우다, 재배하다. 그럼 얘가 얘를 수식하잖아. 식물은
키워집니다. 그것 위에서, 여기서는 토양이겠지, 이거는. 그 토양 위에서 길러집니다. 토양이 기르니, 토양이 길러지니. 길러지겠죠? 아, 토양이란다, 식물. 식물이 길러져야겠죠? 맞아? 얘는 맞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요 선택지의 정오, 이 선택지의 정오를 판별할 수 있어. 더 놀라운 거 알려줘? 3번 봐봐. 3번도 뭐야? 준동사야. 준동사 자리 맞는지 보라는 거야. 아까 be, due to 다음에는 ing가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다 그랬죠. ing가 오면 무슨 뜻이야? 때문이다, 덕분이다. 동사 원형이 오면 무슨 뜻이야? 할 예정이다. 이건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석해봐야 되는 거예요. 동사 원형인지 ing인지. 이건 뭐예요? 동사죠? 뭐부터 확인하라고? 준동사는 동사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했으니까 동사는 준동사 아닌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럼 동사 자리인지 한번 봅시다. 주어 뭐예요? Fertilizing crops with nitrogen and potassium. 주어 뭡니까?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죠. 그럼 여기 동사 자리 맞아요? 동사 자리 맞네요. 아까 준동사 자리가 맞으면 그 다음에 얘 확인하라 그랬죠. 이번에는 동사 자리가 맞네요. 동사 자리 맞으면 그 다음 뭐 확인해요? 수태, 시제 확인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제는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시제를 문제 삼는 경우는 잘 없어요. 수하고 태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수. 단수 잘 썼어요? 네, 맞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하면 쉬워진다고요. 얘만 이제 동사, 준동사 문제가 아니죠. 나머지 2, 3, 4, 5가 다 동사, 준동사 관련 문제라고요. 이 문제가 가장 많다고요. 이것 틀리면 억울한 거라고요. 더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등급이 갈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등급 갈리는 게 학교 내신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 한 문제처럼 내 앞에 한 명 있어가지고 내가 3등급이야. 졸라 짜증나는 거야. 내가 그 한 문제 더 맞췄으면 내가 2등급이고 걔가 3등급인데. 뭐 그렇게 따지면 모든 문제가 다 아쉬워야 되겠지만 이건 보세요, 상식적으로. 29, 31, 33 중에서 뭐가 제일 쉽냐고요. 얘가 제일 쉽잖아. 안 그래? 응? 문법 포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죽어, 아주. 응? 잠깐 쉬었다 하자. 왜? 윤석열이 만나 이거 해가지고 네 번을 틀렸어. 그러면 나는 그 문제를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접근했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라고. 나는 무턱대고 해석을 했어. 무턱대고 해석을 해서 계속 틀려. 그럼 무턱대고 해석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냥 무턱대고 해석만 한다고 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닌가 보구나. 그럼 잠깐만,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지? 그럼 그걸 먼저 떠올리셔야죠. 아, 선생님 주제 찾으라 그랬지? 주제는 소재 방향이라 그랬지? 그럼 소재 방향을 찾아가보자. 자, 우리 이제 21번 문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꼭 집에서 한 서너 문제라도, 더더군다나 그게 내가 자주 틀리는 번호라면 그걸 내가 다시 풀어보는 정도의 정성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답이 이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는 답 아니야, 얘는 답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33번 같은 경우는 얘가 얘 때문에 아니야. 상호작용하는 거 아니지. 더 단순한 소리도 아니고 보살펴주는 사람을 따라하려는 행동도 아니지.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얘가 아니야, 얘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틀렸어. 근데 난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이게 정답이래.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선생님이 이거 정답이라고 그러지? 도대체 뭐를 잘못 생각한 거지?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쑥 보고 틀렸네? 틀렸어요. 선생님 몇 번. 물론 그렇게 해도요,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가? 라고 귀가 트이는 날이 오긴 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조금을 안 해줘서 나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거기서 조금만 더 해주면 얘 금방금방 늘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애들 사실 잘 없어요. 요즘 누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니? 아니, 나 진짜로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 기록부, 생활 기록부, 넌 영어 잘한다고 그냥 반장 만들기 전에 너네 둘 남아서 생활 기록부 좀 정리해 그랬거든요. 우리 반에 있는 생활 기록부 제가 다 봤어요. 어린 나이에 봤더니 우리는 제가 갔던 학교가 그때 들어가면서 IQ 검사를 했거든요. 지능지수 검사를. 그래서 궁금하잖아. 난 지능지수 얼마나 되나. 봤어. 얘는? 이렇게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반에 60명이 한 반이었는데 100이 안 되는 애가 둘이 있었어요. IQ가 100이 안 돼. 세 자리가 안 되는 거야. 아, 진짜로. 농담이야. 하나가 96인가 그랬고 하나가 87인가 그랬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IQ 96짜리 있잖아요. 난 솔직히 나도 그때 중학교 1학년 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솔직히 IQ 100도 뭐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뭐 인격적으로 그때는 아직 인격으로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중학교 1학년인데 나도. 근데 어느 날 걔가 야 너는 영어 책 뭐 봐? 묻더라고요. 왜? 자기는 공부를 할 줄 몰라서 중학교 올라와서 영어를 처음 봤대요. 알파벳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무슨 책을 갖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 나는 이거 봐. 이거 좋아.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 책을 많이 보더라고. 나도 그랬어요. 놀라운 거는 그 87짜리는 공부를 못해요, 계속. 근데 96짜리가요. 점점 올라와요. 그 1학년 마칠 때쯤 되니까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뭘 말하는 거겠어, 그게? 물론 이제 중학교 과정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IQ가 세 자리가 안 돼도요, 공부하는 데 지장 없다는 얘기예요. 걔는 대신 되게 성실했어요. 되게 성실했다고. 봐봐요.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틀렸어요. 그럼 왜 틀렸는지 생각하라고. 자, 내가 이 문제 풀 때 항상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 떠올리라고요. 주제하라 그랬어, 주제. 주제를 찾는 방법은 소재와 방향을 찾으라고 그랬어. 이거 어렵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근데 결국 이 소재 방향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이게 주제인 거잖아. 별게 있어? 이게 다라고. 맞지? 그럼 자, 해석해볼게. 해석할 거야. 첫 문장 해석 어렵지 않거든? 이거 한번 해석해볼래? when it comes to를 모를 수 있겠구나. when it comes to 모른다 손. 반성하셔야 돼요. when it comes to 무슨 뜻? when it comes to 명사 그러면 뭐뭐에 관해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해석해봅시다. 승은아, 첫 문장 해석할 수 있겠어?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누구를? 혹시 이거 알아요? Blame A for B. 몰랐어요? Blame A for you. Blame 무슨 뜻이야? 비난하는 거야. 누굴 비난했어? A를 비난합니다. B를 이유로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해석해 봅시다. 뭐예요? 화석 연료 산업을 비난합니다. 뭐를 이유로? 그린하우스 가스는 온실가스죠? 온실가스를 펌프질하는 거니까 뭐 배출한다 이 정도로 합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이유로 화석 연료 산업을 비난합니다. 야, 너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 생겼잖아.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 놓고 이 뒤에 보세요. Agricultural sector for burning rainforest, fashion industry for producing excessive clothes. 나열한 거죠. 시간 전략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나열한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할 생각하지 말고 세 개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붙잡고 가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이 말은요, 다 같은 방향의 얘기예요. 해석해보면, 야, 너 때문이야. 야, 너 때문이야. 야, 너 때문이야.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죠? 기후변화 너 때문이야. 기후변화 너 때문이야. 기후변화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예요. 야, 농업 분야는 왜 비난받아야 돼? 숲을 깎아서 논을 만들고 있으니까. 나무 베서 논 만들고 있으니까. 너 때문이야. 됐죠? 패션 산업은 왜 욕먹어야 돼? Producing excessive clothes. 야, 옷을 너무 많이 만들잖아. 그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다 비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소재 뭐예요? 소재 찾아보세요. 자꾸 얘들아 틀려도 되니까 뱉어. 소재는 명사라 그랬어. 그지? 소재 뭘 것 같아? 야, 여기 봐봐. 여기 봐. 책 이러고 쳐다보고 되는 거 아니니까 자꾸 틀려도 되니까 뱉으라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뭐에 관한 얘기야.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 야,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럼 뭐에 관한 얘기 하겠니?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 할 거 아니야. 나 소리 지르면 안 된단 말이야. 어제 의사 선생님이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대. 혼났단 말이야. 나이 먹고 내가 네. 기후변화에 관해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 잘 생각을 해보라고. 이걸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바꿔놓고 생각하잖아.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말이야.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 하겠지. 소재가 뭐냐고. 기후변화잖아. 그럼 기후변화의 방향 찾아봐요. 기후변화에 뭐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기후변화의 원인을 뭐로 보고 있는 거야, 첫 줄을. 너 때문이야, 새끼야, 너 때문이야.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 기후변화의 원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틀려도 된다니까 자꾸 뱉으라고요. 틀리면 고쳐나가면 되잖아요. 봐봐. 자, 저기로 가래? 그럼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 근데 내가 가다 이렇게 틀렸어. 그럼 누가, 야, 그쪽 아니야 라고 지적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암만 않고 일로 계속 가. 그럼 누가 지적해주냐고. 말을 해야, 야, 거기 아니야 라고, 선생님 가는 길에 편의점 있는 거 맞죠? 라고 얘기를 해. 아니, 그거 안 나오는데? 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해줄 거 아니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새끼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동그라미죠. 야, 이렇게 글의 잘라도 글의 초반부에 벗이 나오면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많아. 반드시는 아니지만, 많아. 그러면 혹시 하고 보는 거야. 자, 해석. 그런데 기다려봐. What drives these industrial activities? 해석. drive는 무슨 뜻이야? 운전하다. 또 어떤 상태를 만들다. 그냥 만들다 정도로 해석하세요. 운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럼 해석. 무엇이 만듭니까? 이러한 산업 활동들. 잠깐만. 이러한 산업 활동, 그러면 산업 활동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지. 산업 활동에 관한 언급이 있었어요? 네, 뭐요? 화석연료 산업, 농업 산업, 패션 산업. 맞죠? 이러한 산업 활동을 만드는 게 뭘까요? 뭐 때문이래요? 우리의 소비 때문입니다. 잠깐만. 벗을 중심으로 글의 방향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대답해보세요. 바뀌었어요? 덧 앞쪽으로는 방향이 뭐였어요? 소재. 방향? 너 때문이야. 근데 그런데 뭐 때문이야로 바뀌었어? 우리의 소비 때문이야. 야, 결국 패션 산업에서 옷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뭐야? 네가 쳐 입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왜 숲을 깎아서 농지를 만드는데 네가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됐죠? 그럼 이 뒤로 climate change 해석. 기후변화는 is a summed product. summed가 뭐죠? 몰랐다 쳐. product는 뭐예요? 산물, 생산물, 산물 또는 결과물 이런 뜻도 돼요. 각각의 사람들의 행동, 즉 뭐? 소비. 각각의 사람들의 소비라는 행동의 결과물이에요. 즉 기후변화의 원인이 뭐다라고 보는 글이야? 소비다. 우리 때문이다. 이게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었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다 동그라미 쳐봐. 여기서부터 예시를 들었으면 주제는 어디 있겠어?
여기에 주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주제 뭐야? 이거야. 기후변화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그게 주제라고요. 그러면 그 주제의 관점에서 얘 볼 거예요. 자, 해석. Blaming the fossil fuel industry. 해석. 화석 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것은 뭐 하면서? engaging in,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러한 행동들은 뭐게? 소비. 이러한 소비 활동을 하는 동안 하면서 화석 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것은 is a slap in our own face. 자, 이 글의 주제 뭐라고요? 기후변화는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이거 뭐라고요? 우리 때문이다. 1번 해석해서요. 1번 해석. Giving the future generation room. 이거 자, room 그럼 방밖에 생각 안 난다, 손. 방 말고 다른 뜻 알고 있다, 손. 큰일 났다, 진짜. 자기 감일고 간다, 손. 감일고는 물론 이거냐, 다른 고등학교도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본문을 그대로 내지만 고등학교에 가장 특이한 본문을 변형해요. 본문 변형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같은 뜻의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다이어를 사용해요. room, 여지, 공간 이런 뜻이 있어요. 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room for change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변화를 위한 여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해석? 미래 세대에게 뭘 주는 거야? 변화를 위한 여지를 주는 거야. 야,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미래 세대에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여지 같은 걸 줍시다. 이 얘기예요. 이 글의 주제 뭐라고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우리 때문이다. 맞아요? 2번 해석. 워닝, 경고해 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에 대해서 경고합니까? The lack of natural resource. 해석. Natural resource 뭐예요? 자연적 이런 이런 천연자원. 자연자원을 우리 천연자원이라 그러죠? 천연자원의 부족에 대해서 야, 우리 큰일 났어. 석유가 다 떨어져 가고 있어. 이 글이에요? 주제가 그거냐고요? 3번 해석. 빨리빨리 해석해. 리퓨스트가 뭐야? 거절하다. 뭘 거절했어? admit, 받아들이는 것을. 뭘 받아들였지? benefit of fossil fuel production. 화석 연료 생산물의 좋은 점을 에이, 안 받아들여. 난 그거 싫어. 그 얘기예요. 이 글의 주제 뭐라고요? 기후변화, 우리 때문이라고요. 4번 해석. fail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는 거죠. 어떤 동작을 실패하는 거니까 그 동작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recognize 뭐야? 인식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뭐를요? 우리의 책임, 뭐에 대한 책임?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대요. 오, 그게 주제였네요. 5번, starting to deal with environmental problem. 해석. deal with는 무슨 뜻? 처리하다. 처리하기 시작한대. 뭐를? 환경 문제를 개별적으로다가 야, 이거 환경 문제 처리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왜 틀리냐고요. 주제 찾으라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오답 몇 번 했어요? 3번. 왜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약간 베네핏이 그냥 뭔가 좋은 쪽으로 얻는 거 그냥 얻는 거. 나쁘게 얻는 것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 너는 몇 번 했어? 5번. 환경 문제를 처리하자. 환경 문제를 다룹시다. 어딜 보고 환경 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기후변화니까, 기후변화는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환경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너는 몇 번 했어요? 2번이요. 야, 우리 천연 자원이 부족해. 다 떨어져 갔어. 우리 좆됐어. 막 이런 얘기예요. 이게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다음 주에 문제 풀 때요.
꼭 이 생각 하시라고요. 꼭 이 생각 하시라고. 주제 찾아봐야지. 어? 주제. 그러니까 요거 해석해 드릴게요. 슬랩은 뭐냐면 이걸 슬랩이라 그래요. 아니, 이게 딱 찰싹 때리는 걸 슬랩이라 그래요. 얼굴 때리는 거. 우리 그 코미디 중에서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는 거 알아요?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때리고 이런 걸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거든. 슬랩이 때리다는 뜻이에요. 찰싹 때리다. 그러면 야, 우리가 소비라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엄한 놈만 비난하는 것은, 애먼 놈만 비난하는 것은 a slap in our own face. 우리 얼굴에다 대고 찰싹 때리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뭐예요? 얼굴에 침 뱉기야. 자기 얼굴에 침 뱉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요. 첫 문장부터 해석이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요, 그냥 사실은 첫 문장 해석이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첫 문장을 해석을 못했다고 해서,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를 읽어보면, 아, 잠깐만, 아깝게 이 말인가?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첫 문장을 딱, 이거라고 하면은 그 다음 문장을 끼워가기가 조금 수월하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첫 문장을 조금 신경 써서 해석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첫 문장이 이렇게 일단 길고요. 거기다 blame A for B를 몰라, 씨발, 뭐지? 이러면은 조금 힘들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고맙게도 얘는 but 이후에서 뒤집혔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만듭니까? 이러한 산업적인 활동들을 무엇이 만들까? 우리의 소비가 만들어. 결국, 기후변화라는 것은, 이게 합이라는 뜻이거든요. 합계. 근데 ed가 붙으면은, 얘를 동사로 썼다는 얘기잖아. 썸이 명사로는 합계고, 동사로는 무슨 뜻이겠어? 합이 얼마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합하여진 결과물인 거야. 각각의 사람들의 행동이 합쳐진 결과물이 바로 기후변화인 거예요. 우리 때문이야 이 자식들아. 반성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 주제 찾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 다음 사실은 24번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제가 볼 땐 24번 이해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오답률이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왜 내용이 조금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보통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게 어려워요? 뭐 지문 자체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은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뭐지? 이런 거 있죠. 얘가 어렵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럼 얘는 쉬워요. 33번은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쪽은 아주 어렵게는 못 내는 문제잖아요. 이쪽 유형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어려우면 얘가 쉽고요. 얘가 쉬우면 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어렵다 보니까 선택지를 말도 안 되는 것만 넣는 거야. 아리까리하게 한 걸 넣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만 넣어놨어요. 전혀 상관없는 것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면서 24번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24번 한번 쓱 봐보세요. 24번 틀린 학생이 없거든요. 한 명 있구나. 24번 틀린 사람이 나머지 둘은 맞췄어요? 한번 살짝 봐보세요. 이거 무슨 소리였지? 한번 봐보세요. 쉽진 않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글을 흐름을 따라서 읽는 게 중요하거든,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가 문장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을 잘하는 것을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그 문장이 쭉 연결돼서 하나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오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21번 같은 경우에 아까 21번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 했고 여기서는 안 읽어도 됐단 말이에요. 그쵸? 안 읽어도 이 글의 주제는 기후변화의 원인 우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를 안 읽어도 됐던 이유는 뭐예요? 여기 이후로는 이 말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이 말을 뒷받침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뒤가 어떻게 전개가 되겠지 하고 예상이 되는 거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죠? 근데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내용이 좀 까다로운 건 뭐냐면,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연결고리가 잘 안 생겨요. 잠깐만. 여기선 A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긴 B 얘기하고, 여긴 C 얘기하고, 여긴 D 얘기를 해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요, 이게 쉬웠던 거는 기후변화 해놓고 여기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연결이 되잖아.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돼서 나오니까 연결이 된다고. 기후변화 얘기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얘는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뭐랍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맞추셨지만 한번 해봅시다. 첫 문장 별거 없거든요. 해석해보세요. 현대사회, 현대시대에, 현대에는 사회는요, 뭐 하대요? 역동적이게 되었답니다. 그래 소재 뭐예요? 사회, 현대사회. 방향 뭐예요?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다가 무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역동적인데 뭐 안 쓰지는 않지만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영어를 빨리 문제를 풀고 빨리 이해를 하려면요. 여기 쓰여져 있는 내가 외운 뜻 말고요. 내가 평상시에 쓰는 그냥 쉬운 단어로 빠르게 바꿔서 생각하면 좋아요. 역동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죠. 막 움직이고 활기차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사회라는 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괜찮아? 됐어요? 그래 놓고 social mobility. 그래서 mobility가 뭐죠? 좀 전에 저쪽에서 단어 시험 보는데 모바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모바일이 무슨 뜻이에요? 모바일. M-O-B-I-L-E. 모바일이 뭐예요? 이동하는. 그 모바일 폰이 뭐니? 이동 전화잖아요. 휴대폰 이동하면서 전화할 수 있는 게 모바일 폰이에요. 모바일은 이동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동하는. 그럼 모빌러티는 뭐겠어? 이동성. 그럼 사회 이동성은 증가했대. 잠깐만. 여기서는 사회는 역동적이다. 사회 이동성은 증가했다. 사회 이동성은 뭔데? 이게 이거랑 같은 건지 알겠어요? 그쵸? 어차피 전제는요. 하나의 지문에는 하나의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했던 얘기가 뒤에서 그러니까 아까는 기후변화 이렇게 하니까 똑같네? 이렇게 보이지만 얘는 다이내믹, 얘는 모빌리티 이렇게 바뀌어서 오니까 뭐야?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사회적 이동성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사회가 역동적이다, 더 역동적이다. 이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봐도 되겠니? 그럼 두 번째 문장 날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됐죠? 지울까요? 그냥 지워도 돼요. 자, 사회가 역동적이 됐대.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대? 운동하기 시작했대. 이런 곤란해요. 사회가 역동적이 돼서 사람들이 운동을 해? 이 뒤에 목적어 뭐 나왔어? A higher degree of choice. 목적어 뭐예요? 목적어만 해석해보세요. 더 높은 선택의 정도. 그냥 선택이라고 합시다. 선택의 정도. 야, 높은 정도의 선택의 정도니까 뭐야? 결국 선택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더 높은 정도의 엑서사이즈가 뭐지? 이러지 말고. 물론 엑서사이즈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운동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에요? 권력 같은 것을 행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힘이나 권력 같은 것을 행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 봐봐. 잠깐만. 사회가 역동적이게 되니 사람들은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되더래. 돼서 regarding, 뭐뭐에 관해서야 뭐에 관한 선택을 예를 들면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결혼이나 또는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그런가요? 사회가 정적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크진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항 전에 조선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성리학을 삼았어요. 그렇죠? 유교. 맞죠? 불교를 믿어요? 불교 절 다 쫓겨났잖아요. 왜? 통치 사상이 성리학 유교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유교 사상. 또는 구한말의 천주교 믿으면 어떻게 해서 다 잡아주겠단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회가 어떻게 되니까? 막 변화하니까, 역동적이게 되니까, 너는 천주교 할 건데요? 저는 알라신을 믿고 싶어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 선택이 늘어났겠네. 그러니까 사회가 역동적이 돼서 사람들의 선택권이 늘어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즉 이것은 뭐야? 선택권이 늘어난 것이 야기의 제기에 어떤 문제를 제기한대. 어디에다 문제를 제기하냐면 전통적인 사회 안에서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해요. 야, 개인의 선택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야. 근데 그 옛날부터 전해져 온 그 역할이라는 것에 그것이 그대로 있겠냐고요. 사회가 변했으니까 당연히 역할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역할 안에서 내가 하는 선택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겠죠. It was less evident that 데디아라는 사실은 훨씬 덜 분명하더래요. 데디아 볼게요. 한 사람이 needed to commit to. commit는 무슨 뜻이야? 단어는 좀 외워야 돼. 글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재수생들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특히 33번, 34번 같은 거는 읽다가 답은 모르겠어요. 나는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답은 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싶은 게 있어요. 나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넓은 지식을,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내가 다 아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읽으면 뭐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내가 잘 모르겠는 걸 애들한테 설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나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뭘 하냐면 원문을 찾아요. 구글링을 해보면은 그 원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문이 아니라 이 지문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이 따라 나와요. 그럼 앞 내용을 보면 이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화를 시키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문제 내는 거는. 근데 저는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 앞뒤를 찾아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문제를 틀렸어요. 또는 문제를 맞췄는데 선생님 저는 솔직하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해가지고 맞추긴 맞췄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호기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게 여러분들의 학습을 좀 더 깊게 만들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는 지식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내가 이 앞에서 떠들면 막 떠들고 있으면 저 새끼 오늘 왜 이렇게 웃겨? 이러고 끝나면은 니들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응? 자, 한 사람이 commit to는 헌신하다, 바치다야. The roles, 역할인데요. 어떤 역할이냐면 명사, 동사 이렇게 된 거야. 한 사람이 속으로 태어났던 역할. 지금 무슨 말이야? 이런 거 해석 좀 까다로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 동사는 이 명사 뒤에다 갖다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해석해봐. 한 사람은 태어났어. 어디 안으로 태어났어? 그 역할 안으로 태어났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 역할 안으로 들어간 거야. 뭔 소리야? 태어나면서 가지고 난 태어난 역할인 거지. 그래서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그 새끼는 양반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쌍놈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그 새끼는 그냥 마당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역할에 헌신할 필요가 덜 분명해지겠죠. 왜?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역할이 생겨난 거니까. 그죠? 자, when 뭐 할 때요? Alternatives could be realized. 얘가 이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대안이라는 것이 현실화되어지면 그럴 수 있대. 여기서 대안이 현실화되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대안이 현실화됐다는 얘기는 대안이 있으면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랬어. 이걸 한국말로 그대로 1대1 변환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바꿔놔야 훨씬 이해가 빠르다고요. 대안이 실현되어졌을 때가 뭐야? 대안이 있을 때. 괜찮아? 대안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역할에 헌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안이 없으면 해야지 뭐 별 수 있어? 근데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사회가 역동적이 됐으니까. 맞아요? 유교 말고 성령 말고 내가 알라신을 믿을 수도 있다니까요? Increasing control over. 자, 증가시키는 거야. 통제력을. 뭐에 대한 통제력? 한 사람의 삶의 선택을, 즉 그냥 선택이라고 합시다. 삶의 선택이 뭐야? 그냥 선택이야. 그치?
그냥 삶에서 하는 선택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권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것은 became not only but also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젠 바람직하게 된 거예요. 즉 선택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왜? 사회가 다변화됐는데 왜 이것만 고집하고 있어? 다양하게 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맞죠? identity,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러면 became a problem, 문제가 된다. 이렇게 개인의 선택이 늘어나면 개인의 선택에 대한 통제력이 늘어난 거니까 결국 개인의 선택이 늘어난 거죠. 개인의 선택이 늘어나면 그리고 그것이 당연시되고 바람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체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문제가 된다. 역할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너는 이 역할이야, 넌 이 역할이야, 넌 이 역할이야. 잠깐만,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난 이 역할도 하고 싶고, 난 이 역할도 하고 싶고, 이 역할도 하고 싶어. 이게 선택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난 누군데? 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래. 됐지? It was no longer, 자, 더 이상 almost ready-made, 이것은, 즉 정체성이라는 거는 더 이상 ready-made at birth, 태어나면서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아까 현대사회가 역동적이게 되기 전에는 양반의 자식은 그냥 양반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를 사랑해야지 남자가 남자 사랑하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요즘도 조금 큰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잖아요. 조금은. 그죠? 그러니 그 정체성이라는 건 태어나면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Something to be discovered. 정체성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Something to be discovered.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내가 선택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밝혀지는 거죠. 그죠? Traditional role identity.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이라는 거. 양반의 자식은 난 양반이야. 쌍놈의 자식은 나는 계속 마당이나 쓸어야 돼. 똥이나 퍼야 돼. 라는 정체성은 prescribed by society.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그런 정체성. 너는 쌍놈의 자식이잖아. 쌍놈의 자식 왜 글을 읽어? 어차피 자원급제도 못할 거. 그 정체성은 began to appear. 처럼 보이기 시작해. as mask. 마스크처럼.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나쁜 거겠죠. 그죠? 전통적인 정체성이니까. 선택권이 없는 정체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imposed on people. 사람들에게 부과된 마스크. 사람들에게 부과된 마스크? 사람들한테 씌워놓은 마스크구나. 니들이 쓰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라. 부과된 마스크? 이놈에게 부과된 마스크? 이놈한테 씌워놓은 마스크? 됐어? 근데 그놈의 진짜 자아는요, was to be found somewhere underneath.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발견되어지겠죠. 왜? 자아는, 정체성은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태어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발견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선생님. 뭘 많이 읽긴 읽었어요. 1번 봅시다. 해석 한번 해볼래요? 무엇이 만듭니까? 우리 현대사회를 그렇게 경쟁적으로 만듭니까? 특히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내가, 얘 때문에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보세요. 사회가 경쟁적이다라는 언급한 적 있었어요? 이 글은 뭐에 관한 이야기였죠? 주요 단어에만 동그라미 쳐봅시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기 학생들 중에는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문제 풀면서, 와, 이거 별로 안 좋은 거라고 그랬어. 너무 아무 표시가 없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봐봐. 사회는 역동적이야. 역동적이니까 선택이 있어. 맞죠? 근데 그 선택 때문에 전통적인 역할론에서 문제가 제기가 돼. 흐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돼서 전통적인 가지고 태어난 역할, 이게 전통적인 역할이죠. 맞아요? 전통적인 역할에 더 이상 헌신할 필요가 없어. 됐니? 그리고 그 개인의 선택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정체성의 문제가 생겨. 맞죠?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 돼야 돼? 태어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거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야. 그 얘기가 사회가 경쟁적이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2번.
How modern society drives us to 이건 됐고요. Social mask, 사회적 마스크. 마스크 여기 있었어요. 마스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였어요. A means, 수단입니다. To build trustworthy relationship. 뭐야? 신뢰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고 방법이니? 좋은 거네요. 안 되겠죠? 4번에서. 더비교급, 더비교급. 해석. 많은 사회적 역할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선택이 줄어요. 선택이 줄어요. 야, 우리가 사회적 역할이 많으면은 선택을 많이 했으니까 많은 거 아닌가요? 그쵸? 난 이것도 할래요. 난 이것도 할래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역할이 하나지만 내가 현대사회가 역동적이고 변화하면서 내가 하는 선택이 많아지고 그 선택 때문에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쵸? 5번 increasing social mobility. 이 단어도 있었네요.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더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겁니까? 얘도 아니네요. 그럼 얘인가? 현대사회가 만든 거야. 우리를 뭐 하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도록. 그래요? 현대사회가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만들었나요? 왜요? 현대사회의 역동성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많아졌고, 우리의 선택이 역할에서의 선택이 많아진 거고, 그 역할에서의 선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생겼고, 그 정체성은 우리가 나중에 하는 선택에 따라서 발견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거를 다 한 문장 한 문장 내용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사실 문제 풀면서 뭔 소리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전혀 사회, 경쟁 이런 말 없었고요. 끈끈한 신뢰할 만한 관계 이런 것도 없었고요. 얘하고 얘는 언급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서로 반대 방향이고요. 그죠? 혹시 오답 몇 번 했어요? 안 물어봤어요. 네? 저도 넘겼는데 안 물어봤어요. 안 걸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해요. 지문 자체는. 근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선택지는 좀 수월하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몇 번? 36번 가셔야겠네요. 네? 쉬는 시간에 뭐 하고 빨리 갔다 와. 아우, 배 아파.
36번. 요거까지 하고, 듣기 하나 하고. 왜? 제가요. 듣기 책 갖다 놓고 뭘 하지 마요. 자. 자,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잘 들었는지 봅시다. 36번부터 39번까지 문제는 가장 먼저 여기 떠올려야 되는 거 딱 하나. 여기 뭘 떠올려야 됩니까? 개소리입니까? 뭐 떠올려야 돼요? 네 글자. 끝말잇기. 근데 이 끝말잇기가 A에서 B로 끝났고 그 다음 문장에 B로 가면은 이렇게 이어지는 건 너무 수월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면 이 B를 아까 빈칸 문제 어땠어요? 난 A라는 정보가 필요했어. 근데 찾아보니까 A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그건 뭐라고요? 동의어를 갖다 써놨든가 아니면 그 말 자체를 아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놨든가. 그쵸? 그럼 이것도 비슷하지 않겠니? 앞에 말이 B로 끝났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B가 없어. 그럼 그건 뭘로 연결됐겠어? B랑 동의어인 말이나 B와 B를 다르게 표현해 놓은 말로 표현이 됐겠지. 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큰 단서는 어디냐? 일단은 이 박스 다음에 뭐가 연결되냐 이것만 잘 잡아도 뭐예요? 정답의 가능성은 50%까지 올라가요. B가 먼저냐 C가 먼저냐만 잘 잡아도 B로 시작하는 거 2개, C로 시작하는 거 2개잖아요. 근데 A로 시작할 거 아니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아예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A가 정답인 선택지로 나오면요. 오답률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냐면 얘가 답이 되잖아요. 에이, 설마 A겠어? 아, 진짜로. 그래서 A가 실제로 정답으로 처리가 됐던 이 문제는 오답률이 거의 7, 80%까지 올라가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의 생각이 뭐냐면 에이, 내가 뭘 잘못했을 거야. 설마 내가 부족해서 뭔 잘못해서 A가 먼저 연결되는 걸 거야.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A를 안 골라요. 근데 실제로 A가 먼저 오는 경우가 10번 시험 보면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빈도상으로는 얘나 얘가 먼저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끝말을 읽을 때도요. 요거 보고 끝말 읽을 때 얘보다는 얘를 먼저 보시는 게 조금 더. 근데 얘를 이어봤더니 도저히 안 이어져. 그럼 얘도 보긴 봐야죠. 됐어요? 봅시다. Roughly 20 years ago 해서 20년 전에. 이건 뭐예요, 선생님? 대략. Brick and mortar stores. 선생님, 이게 가게인지는 알겠는데 얘는 뭐죠? 모른다고 합시다. 가게입니다. Began to give way to. give way to가 뭐죠? 양보하다. Electronic commerce. 뭐한테 양보했대요? 전자상거래에게 양보를 하기 시작했대요. 뭐가? 가게가. 잠깐만. 전자상거래한테 양보를 한 가게면 얘는 어떤 가게일까?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파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아니,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우리 상업이라 그러잖아요. 상거래가 뭐예요? 상업 알아요? 상업? 네. 그 상업할 때 상자예요. 근데 상인 할 때 상자라고. 상거래라고 해요? 네. 전자 위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상인할 때 상자란 말이야. 전자상거래한테 양보한 놈은 뭐겠니? 좀 더 읽어볼까? For good or bad. 좋든 싫든. The shift. 그 이동은. 그 이동? 앞에 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라고요. 여기서 일로 양보했다며요. 그럼 여기에서 일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 이동은 근본적으로 바꿔놨대 소비자들의 인식을.
뭐에 대한 인식을 바꿨어? 쇼핑 경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꿨대. 야, 봐봐라. 어떤 가게에서 전자상거래한테 얘한테 양보를 했대. 그럼 얘가 이렇게 쓱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전자상거래. 얘는 무슨 거래겠어?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판 적 있죠? 산 적은 있죠? 판 적은 없어도 산 적은 있죠? 옛날에는 물건 어디서만 샀어야 돼요? 시장.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장에서만 살 수 있었죠.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거래를 한 거잖아요. 브릭 앤 모타라는 건 뭐냐면, 브릭이 뭐냐면 벽돌이에요. 모타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세멘트 같은 거예요. 시멘트. 그러니까 벽돌을 쌓을 때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걸 모타르라 그래요. 그러면 벽돌을 쌓아 만든 가게란 뜻이야. 이건 뭐야? 그냥 눈에 보이는 현물 가게예요. 실물 가게. 그 뜻이에요, 얘가. 실물에 눈에 보이는 이런 뜻이에요. 벽돌을 쌓아 만든 가게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정육점을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유를 먹고 싶어 그러면 우유 사러 슈퍼를 갔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요즘은 슈퍼 안 가고 쿠팡하면 아침에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얘한테 양보를 했대. 그럼 얘가 등장한 거예요. 20년 전에. 되게 오래됐네요. 그죠? 좋든 싫든 간에 그 이동은 여기에서 일로의 이동은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거야. 소비자들의 쇼핑 경험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던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야기다. 그지? 전자상거래가 소비자들의 쇼핑 경험에 대한 끼치는 영향 같은 건가 봐요. 그쵸? B번 갑시다. Nowhere was the shift. 이거 해석 못하면 끝이죠, 뭐. 해석. 우리 지난 시간에 도치 배웠죠? 도치 배웠으니까 해석해보세요. 이동은 아무래도. 그렇죠. 이동은 얘가 주어인 거예요. 이게 부정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은 있었어, 아무데도 없었어야. 그러니까 이동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뭐뭐한 이동은 없었다야. 해석. 뭐한 이동은 없었대? 책 판매보다도 더 분명한 이동은 없었다. 무슨 말이야? 책 판매에서 가장 분명했다. 뭐가요? 전자상거래가. 또는 뭐가요? 만약에 이 문장 다음에 얘가 연결이 되는 게 맞다면, 얘 다음에 얘가 맞다면 책 판매에서보다도 더 분명한 이동은 없었습니다. 책 판매에서가 가장 분명했어요. 여기 이동, 여기 이동, 저기 이동. 괜찮아요? 어디에서 어디로의 이동? 현장에서 전자상거래로의 이동. 그 이동이라는 것이 책만큼 분명한 게 없었대요. 이동 괜찮은 것 같아. 일단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얘 다음에 얘가 좋을까? 얘 다음에 얘가 좋을까? 다 고민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 다음에 올 수 없는 것만 제끼세요. 일단 이건 때려 죽여도 뭐다. 이것만 제끼세요. 그럼 둘 다 되면 어떡하죠? 둘 다 되면 선생님 저는요 얘 다음에 얘도 괜찮을 거고 얘 다음에 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얘 다음에 뭐가 좋을까요? 이거 하지 마시고 요 끝하고 여길 연결해보고 요 끝하고 여길 연결해보세요. 요 위에 거랑 상관없이. 됐어? 그럼 간다. 일단 그 이동 여기서만큼 분명한 이동은 없었어요. 여기서 제일 분명했습니다. 그 이동이. 이동에서 이동으로 끝말 이어졌어요? 뭐 못 올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인정? C번 간다. In addition to greater variety. In addition to는 무슨 뜻이야? In addition to 명사니까. 이거 이외에도 이런 뜻이야. 이거 외에도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거하고 이 뒤에서 말하는 건 다른 얘기 해야죠. 이거 말고도요 라는 얘기니까 이건 다른 얘기 해야 돼. 그러면 이놈 앞에는 뭐에 관한 얘기 나와야 돼요? 이놈에 관한 얘기 나와야죠. 이런 더 큰 다양성 외에도 온라인 서점은요 또한 able to offer 제공할 수 있었어 공격적인 할인을. 그럼 여기서 공격적 할인 얘기했으니까 이 앞에서는 무슨 얘기하면 돼요? 다양성. 책이요 되게 다양하게 구비할 수 있었어요 이 얘기겠지. 그럼 이놈 앞에는 뭐에 관한 얘기죠? 온라인 서점의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서점의 다양성이야? 책의 다양성이야? 책의 다양성이겠죠. 그러니까 서점이 이만해. 갖다 놓을 수 있는 책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요. 졸라 많겠죠. 창고에 쌓아놓으면 되니까. 필요할 때까지 택배 보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잠깐만. 이 C번 시작하는 요 C번의 앞문장에는 요거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건 인정? 그러면 박스 안에 온라인 서점의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C번은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 확실하지? 혹시 모르니까 2번 볼까? Before long, 머지않아 e-commerce book market, 어머나 책 시장 얘기는 여기서 처음 나오죠. 여기서 처음 나오죠. 야, 여기만큼 분명한 이동은 없었어. 그럼 여기가 먼저 오겠어? 여기가 먼저 오겠어? 누가 봐도 얘가 먼저 오겠네. 이제. 됐어? 그러면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이어서 어디? 요놈 끝하고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봐야 돼. 만약에 B번의 끝부분에서 온라인 서점의 어떤 다양함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이 있으면 요거 다음에 요게 와야 될 거고. 맞아? 간다. 자, which, 그것은요, how online bookstores got their start. 온라인 서점이 그 시작을 얻어낸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 이동이. 온라인 서점이 시작된 방식이랍니다. physical bookstore. 물리적인 서점은, 아까 물리적인 서점이라는 건 뭐라고요? brick and mortar store라고요. 됐어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브릭은 벽돌, 모타는 벽돌을 엉겨붙이는 시멘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뭐 사전 찾아보면 회반죽 뭐 이렇게 나와요. 모타르가 회반죽 이렇게 나오는데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리적 서점은 단순히 저장할 수 없었어 as many titles as a virtual bookstore. virtual bookstore, 가상의 서점이니까 이게 온라인 서점인 거죠. 온라인 서점이 스톡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은 타이틀을 스톡할 수 없었대. 그럼 누가 더 많이 저장한 거예요? 온라인 서점이. 맞죠? There is only so much space. 자, 너무나 많은 공간들이 있어. Available on a shelf. 선반에 이용 가능한 그런 공간이 너무 많아. 공간이 많아서 뭐 어떻다는 거야? 책을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러한 다양성 외에도 온라인 서점은 또한 공격적인 할인도 돼. 잠깐만, 여기 봐봐. also가 뭐라고요? 나열이라고요. 그럼 얘가 무조건 2번이 돼야 돼. 그럼 이놈 앞에는 1번이 있어야죠. 공격적 할인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온라인 서점의 장점, 단점. 그럼 이 앞에도 온라인 서점에 뭐가 있어야 돼? 장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장점인 거야, 지금. 그치? 요 얘기가 요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온라인 서점이 물리 서점보다 훨씬 더 많은 타이틀을 저장할 수 있었으니까. 얘 다음에 얘겠네요. 혹시 선생님 B 다음에 C가 오는 건 확실한데요. 요 사이에 A가 낄 가능성은 없을까? 여기에 A가 낄 가능성은 없을까?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머지않아 전자상거래 서점 시장은 자연스럽게 팽창했어 to include additional category like CD나 DVD 같은 것도 포함하는 그런 추가적인 카테고리를 포함하도록 점점 팽창됐대요.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이 책만 파는 게 아니라 CD도 팔고 DVD도 팔았대요. 됐죠? e-commerce soon. 자, e-commerce는 곧 스넋볼. 스넋볼들은 뭐죠, 선생님? 없네요.
스노우볼이 뭐죠? 스노우가 뭐예요? 문, 눈, 볼은요? 공, 우리 눈을 이렇게 공처럼 말아서 계속 굴리면 어떻게 돼요? 눈사, 계속 굴리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커지죠. 커지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into 뭐가 돼? 그러니까 봐봐. 이 단어 뜻을 몰랐다 손 칠게요. into라는 전치사는 명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 그러면 이커머스는 스노우볼이 해서 이 동작을 해서 뭐가 된 거냐면 into 얘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선생님 스노우볼을 알았으면 다행이지만 몰랐어? 스노우볼드 해서 얘가 뭐가 됐냐면 거대한 산업이 됐대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몰랐어도 아 얘가 졸라 커졌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지? Where 그곳에서 you can buy everything 모든 걸 다 구매할 수 있어요. From toilet paper to cars online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산대요. 여기서 야 이것저것 다 살 수 있어요. 그러한 다양성 외에도 온라인 서점은 돼요? 선생님 이것저것 다 사는 거니까 다양하네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왜 안 돼요? 왜요? 여기서 온라인 서점 얘기했잖아요. 온라인 서점의 장점 얘기했잖아요. 그럼 온라인 서점의 장점은 뭐였어요? 이 앞에. 온라인 서점이 다양합니다. 어떤 다양성?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이 할인을 제공해줘요. 고객 입장에서 좋은 거죠. 고객 입장에서 좋은 거는 온라인 서점에서 차를 사는 거예요? 아니, 온라인 서점의 장점이 다양한 아니 온라인 서점의 장점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거는 온라인 서점의 다양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차를 온라인 서점에서 사냐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얘 다음에 얘가 오는 건 아니죠. 온라인 서점의 장점은 여기에 있잖아요. 온라인 서점이 실물 서점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갖고 있어요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승은이가 하는 생각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답률 5등이에요. 뭐 별거 다 사네요. 다양하네요. 근데 잘못 생각한 거라고. 뭐 때문에? 요 뒤가 온라인 서점의 장점이면 이게 2번이라 그랬잖아. 그 앞에 오는 1번은 온라인 서점의 장점 1번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근데 차량을 판매하는 건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는 있지만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진 않잖아요. 온라인 서점에서 휴지 팔아요? 이해됐니?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듣기를 준비를 하세요. 그 간 김에 스피커도 좀 갖다 줄래? 이런 제기를. 배가 아프지 계속. 이상한데? 계속 배가 땡기는데? 복근 운동을 안 하는데 왜 배가 땡기죠? 막 윗몸 일으키기 한 것처럼 배가 땡기네? 그런 배가 아니잖아.